네, 안녕하세요. 저 동아일보 조아라 기자라고 합니다. 이제 이 정권에 대한 어떤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대선에 출마하시게 됐는데 왜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닌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정말 훌륭한 분이죠. 작년서부터 참 정권의 탄압에 외롭게 맞서고 또 우리 보수 야권의 어떤 결집을 이뤄냈던 훌륭한 분입니다. 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못하러 나왔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는 첫째 제가 나온 저희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저희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거의 내전적 분열 상태에 있다. 정치적 분열 상태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이 분열 상태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또 아직도 정치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열 상태를 야기했던 여러 가지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정치적 부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국민들이 통합을 이루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이 있는 후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평생 법관으로 감사원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법관으로 감사원장으로 살아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고 또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감사원장으로서는 국정 전반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법치를 회복하고 또 국정의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 또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바른 지도자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저희 살아온 삶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지도자에 대한 요구를, 지도자에 대한 희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이유로 윤석열 후보와는 또 다른 면을 가지고 함께 경쟁하고 또 정권 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유서리 기자입니다. 네, 최근 윤석열 후보가 네, 안녕하세요. 최근 윤석열 후보가 페미니즘이 이성교제를 막는다,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성 혐오에 동조해서 이른바 이제 2대남, 20대 남성들의 표만 신경 쓰고 2030 여성 유권자들은 패싱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이러한 논란에서 차별화된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페미니즘이 이성 교제를 막는다는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진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페미니즘 주장하시는 분들 이런 페미니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남성이 여성은 안 사귀겠다, 여성은 남성은 안 사귀겠다. 제가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의 진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요. 이 페미니즘 문제를 보는 저희 시각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젊은 이들이 남성, 여성의 문제로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저는 매우 가슴 아프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에게 서로 받아들일 수 있을 어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양성평등의 문제가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많이 실현되고 또 계속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관행과 인식 가운데 이런 갈등이 있는 것,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런 정부가 그냥 법과 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관행과 인식 간의 어떤 상호 간의 격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뉴시스 김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고, 이제 평생 법관 그리고 감사원장으로만 지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원장님 기본 생각이 궁금해가지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헌법 가치의 측면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분이 누군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본다면, 원장님 좌우명이 의연 두 글자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좌우명 수준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예, 처음부터 다시. 뭐 헌법 가치를 다시 가장 할까요? 잘 지킨 대통령까지는 들었고요. 그다음 예, 원장님 좌우명이 의연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좌우명 수준으로 사고방식에 영향을 좀 깊게 끼친 책이 한 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통령.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서 우리 건국의 기초를 놓았던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공과가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연이라는 것은 우리 저희 선친께서 늘 가훈으로 주장하셨던 그러한 것인데, 의연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 의연과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 인물 가운데서는 이순신 장군께서 정말 국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고, 자기의 정말 국난을 미리 준비하고 또 국난의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점에서 아마 이순신 장군의 모습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서 의연의 어떤 모습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채널A 이다혜 기자분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채널A 이다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채널A 이다혜. 네네. 현장에서 뵙게 되면 자주 하셨던 말 중에 이제 통합을 할 수 있다, 통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강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주자로서의 색채가 강하신데, 중도나 진보를 어떻게 끌어안으실지, 예,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선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선 질문에서 말씀을 드려서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분열에 제가 정치적인 빚이 없다, 이런 점은 짧게 말씀드리고요. 과연 이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결국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나라의 미래의 비전을, 그리고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그러한 후보가 누구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실 것인데, 제가 보수적인 인사로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균형 잡힌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오랜 동안 법관 생활을 해왔고, 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을
함께 그분들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뉴스핌의 김태훈 기자시죠. 질문해 주십시오.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뉴스핌 김태훈 기자입니다. 네.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저 뉴스핌의 김태훈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발언으로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왜 북한 김여정의 발언에 의해서 연기되고 중단돼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안보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발언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를 좌우한다는 것, 이거는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는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연합훈련, 이거 실제 병력 동원해서 하는 훈련도 거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대단위 이하,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대단위 이하 훈련만 하지 정말 필요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치 국가축구대표팀이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시뮬레이션 전자게임으로 연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라운드에서 뛰면서 연습을 해야지 전자게임 해가지고서 실제 나가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한미연합훈련 제대로 복원돼야 되고 특히 우리의 안보가 북한의 어떤 요구와 지시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이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봅니다.